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평생 회원하는데 아마 4만 원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계획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도 여기서 해피 쉐어링에서 얻은 걸 나도 나누고 싶어서 이런 모임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제 처음 시도를 한 거고 이제 다행히도 원래는 오전에 하면 제일 좋죠. 10시에 모여서 1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이러면 되는데 6월까지 이게 다 예약이 다 차버렸어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도 좋다. 저도 마침 또 이렇게 지금 시간도 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식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오늘 The King is Dancing이라는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한 3시간 걸려요. 이게 루이 14세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우리 이화원 서태우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엄마가 권력 정치를 다 쥐고 있어요. 섭정을 해요. 5살에 루이 14세도 왕에 오르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섭정을 그 어떻게든지 이제 좀 자기가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는 게 그게 바로 발레예요. 그래서 루이 14세 그림을 보면 다 다이아몬드색 이게 댄스 슈즈예요. 이 사람이 그 발레를 하기 위해서 구두도 이렇게 맞추면서 프랑스의 발레 문화를 시작을 하면서 발레와 음악으로 그리고 희곡가 작곡가 지휘자를 딱 데리고 자기의 그 권력을 뜨잖아요. 그래서 그 벨사이 궁전을 세운 사람인데 거기 가면 태양왕이라고 어제 태양 불빛이 있잖아요. 그렇게 권력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이게 3시간이나 걸리고 이거를 보면 재밌는 거는 이제 음악과 이제 건축이 있어요. 벨사이 궁전의 그 아름다운 그 건축도 얘기가 나오고 볼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돌리고 마침 시대적으로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11년 한국을 방문했던 다니엘 바렌보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명훈 씨가 피아니스트로서 지휘자까지 커지잖아요. 근데 다니엘 바렌보임이 바로 피아니스트였었어요. 아주 신동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금세기의 최고의 마에스트로 해서 다니엘 바렌보임이 뜹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이제 손녀가 있어서 항상 애들이 이렇게 그냥 순간적인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얘를 제가 음악을 클래식 KBS 걸 틀어놓으면 애가 굉장히 차분해지고 제 차에 타면 무조건 그거 들으려니 해요.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 엄마한테 타면 그냥 그 동요 뽀로로 뭐 당연히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코코몽이니. 근데 저한테 타면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들려주는데 1970년대 만든 그 우리는 카라얀 시대예요. 아마 비슷한 헤르버트 본 카라얀이라고 베리닌 필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그 사람은 이제 지휘자로서 그리고 또 CD 음반의 최초 창업을 한 사람인데 그 CD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아요. 음질이. 근데 이제 그 카라얀의 시대를 거쳐서 뭐 주빈 메타니 뭐 브론스타인이 하다가 지금은 다니엘 바렌보임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 바렌보임이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오케스트라의 이름이 서동 시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실은 이제 PT 작업을 했는데 뭐 요 정도로 이제 지금 하면서 다니엘 바렌보임이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라는 걸 했는데 우리가 그 필하모니 하면 베를린 필이 최고잖아요. 베를린 필 베를린 필은 송년 음악회를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또 신년 할애 음악회 해마다 1월이면 이제 하는 빈필이 있어요. 빈필이 있고 또 런던 필이 있고 또 그게 미국으로 올라가서 이제 뉴욕 필이 유명하다가 지금은 이제 LA 필이 또 뜨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의 집단, 귀족 집단, 돈이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으로 말레머니 모든 게 다 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로 망명 가죠. 그 예술인들이. 그래서 러시아 왜 볼쇼이다. 러시아에 보면 또 굉장히 그 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앞서가다가 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도망가는 게 이제 뭐 미국으로 가고 뭐 런던은 아직도 영국은 그
그 왕권이 있으니까 여전히 크고 있고, 결국은 돈이 있는 곳에 예술이 피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 필이 뛰는 이유도 돈이 다 서부 쪽으로 가잖아요. 그쪽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부터 뭐 구글이니 돈 많은 사람들이 산호세로 뜨듯이 다 모이듯이 후원할 수 있는, 또 그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LA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서 큰 그 최고의 신동인 구스타프 두다멜이라는 27세 거기 감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LA필을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런 흐름 속에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사람은 1942년생이니까 지금 벌써 나이가 70살이 되는 거죠. 70대인데 이 사람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인데 그 부모를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요. 그렇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국적과 그리고 독일의 국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국적, 세 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네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럽, 독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1952년에 이스라엘에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지휘를 배우는데, 옛날에는 아르헨티나가 굉장한 대국이었어요. 지금은 혁명을 해서 거기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가난해졌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에 가면 매해 말에 이 사람 가서 연주를 할 정도로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영국 여자하고 해요. 제클린 디프레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예요. 엔가에 연주하면 바로 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 유대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이 다니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또 결혼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 여자는 키가 크고 다니엘 바렌은 작아요. 근데 이제 유대교로 종교 개혁하고, 영국에서는 또 반면에 굉장히 싫어하죠. 어떤 인물이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연아 같이 막 이런 영웅이 정말 엄청난 여왕이었는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 키 작은 남자하고 결혼하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첼리스트 디프레하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서로 신동이라서 굉장히 히트쳤지만, 이 사람이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걸 앓게 돼요. 그렇게 아픈 중에 다니엘은 또 다른 그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음악가가 살림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예술가 중에 슈만과 클라라 하면 아주 금실 좋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눈 부부라면, 이 부부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끝은 좀 안 좋죠. 그죠? 다니엘 바렌보임이 많이 지탄을 받는 것도 바로 부인을 두고 조강지쳐 버리고 그렇게 이제 러시아 피아니스트하고 딴 사람을 찾대는데, 이 남자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요. 소위 CEO의 대표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남 배려할 새가 없어요. 자기 거 목표 세우느냐고.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 바렌보임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명, 민족 간 화합, 평화를 주장하고 돌아다니지만, 이 여자는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같지만 음악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렌보임은, 이 사람은 음악가가 음악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악가도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 불합리한 것을 소리로 대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베를린 방송국에서 역임을 하고 있고, 스칼라 극장, 밀라노에 있는 스칼라 극장장을 영입하고 있고, 활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렌보임은 이제 정말 갈등과 분쟁 이런 걸로 어울려진 지구촌의 이제 문명이나 민족과 화합을 부르짖는 대지휘자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2011년 우리나라 여기 디엔짓 그 휴전선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임진각에서 평화누리 야외 음악회를 엽니다. 그래서 베토벤 교향의 특히 합창 교향곡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하고요. 우리나라를 그 전에도 84년에도 왔고 굉장히 좋아요. 한국의 매운 음식, 불고기를 좋아하는 친한파 지휘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영화는 분쟁 지역인, 지금 세계 이목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야말로 우리가 북한과 남한 같은 상태잖아요. 그런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여기 각 그 반대 적국의 출신의 예술가들을 모아요. 그래서 웨스트 이스턴 디반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이름, 그게 바로 서동 기반 오케스트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나는 평화의 메신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신념과 용기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평화 콘서트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소리로 평화주를 부르는데 혼자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팔레스타인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카이로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 가서 난민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받고 피해를 봐요. 그래서 훌훌 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많이 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또 하버드에 가서 석사를 하는데 전공은 영문학이에요. 그래서 영문학 평론가로, 특히 문명의 비평가로 이렇게 뜨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좀 다른 것하고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아랍어를 말하고 학교에 가서는 영어로 영문학을 강의를 하고, 또 아랍인이면서 이 사람이 이슬람교도가 아니고 기독교 신자로 또 개종한 사람이고, 팔레스타인 사람이지만 무슬림의 이 테러리즘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문명 비판가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오리엔탈리즘을 보면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을 비판하는 거예요. 즉 서구의 그 제국주의에 근거한 모든 사상, 판단, 비판, 이런 서양 위주의 사고를 비판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당신네들은 미국 제국주의만 비판하고 있는데 중국의 제국주의는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꼬집고 있고, 그러면서 독일에 대해서도, 독일은 한 손으로는 뭐 릴케의 시를 읽고 뭐 쓰고 하지만 반대로는 유태인 학살하는데 서명까지 한 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이 이제 현실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시대적 산물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좌파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증오하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다니엘 바렌보임이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좀 해보자.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반목을 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둘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2003년에 죽는데 백혈병으로 그 유태인들이 경영하는 뉴욕의 그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라고, 아마 러브스토리에서 그 죽을 때 남자의 그 아버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제일 비싼 데 가서 애들 치료를 해줬지만 애들이 죽었거든요. 아주 유태인들이 하는 최고로 비싼 병원이지만 이 사람도 팔레스타인이면서 이제 유태 의사의 그 치료를 받을 만큼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서동시집이라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이 서동시집이라는 말이 실은 누구예요? 괴테가 쓴 시가 서동시집이에요. 이 괴테가 이제 페르시아로 이집트로 여행을, 동양을 만나면서 세상에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그런 문명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시를 쓴 게 웨스트 이스턴 디반이라고 해서, 디반이 시집이에요. 그래서 서동 시집인데, 이 이름을 이제 이 에드워드 사이드하고 다니엘 바렌보임이 채택을 해서 오케스트라 이름을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 이렇게 한 거죠. 뜻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사양이 함께 하자는 얘기고요. 웨스트 이스트 디반이? 네, 웨스트 이스턴 디반이에요. 그래서 서동 시집, 괴테의 시집에서 따온 이름이고, 나중에 이제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 상을 받아요. 노벨상에 준하는 이제 상을 받을 때 다니엘이 한 말이 있는데, 독일이 말이죠, 서명을 하려고 안 해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는데, 최근에 했죠. 인정해주는데 안 하니까 직접 다니엘 바렌보임이 메르켈 그 여자 총리한테 편지를 보내서, 아주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난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핍박해야 되는지 자기가 의견을 피력을 해서 결국은 망설이던 독일 총리가 사인을 해줘서 결국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국가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게 2008 재작년 2010년일 것 같은데요. 그 재작년이죠. 제가 지금 어쨌든 이제 팔레스타인은 국가의 지위를 얻어서 국가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얘기고 다니엘 바렌보임이 나중에 최근에 이제 울프상이라는 걸 받는데 이건 노벨상 다음으로 과학자와 예술가들에게 주는 상을 받는데 그 상 받는 자리에서 그 교육부 장관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해요.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 이스라엘이 남의 땅을 점령하면서 그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팔레스타인 그 아랍들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보시면서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 게테의 시집에서 이해와 화의 시작이라는 Knowledge is the beginning이라는 그래서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영화를 실제로 있었던 거를 다큐를 찍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수도 라마다에서 007 작전에 진짜 비교할 만한 아주 스릴 있는 연주를 하는 그런 얘기를 담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라는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잠깐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영화를 보실 거고요. 아까 이제 박남규 교수님이 잠깐 저는 오늘 독서 모임 오전에 한다고 해서 책을 소개를 또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요즘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 이거 이제 와튼 스쿨에서 최고 인기 강의를 하고 있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그 프린스턴과 이 사람도 하버드대 나오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여기에 그 목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차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다르게 생각하라. 둘째, 사랑과의 관계. 셋째, 진정한 의사소통이란. 그리고 표준과 프레이밍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의 교환, 감정의 새로운 정의, 문화적 차이,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 모델, 실전에서 유용한 협상 전략.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이 실전에 나가서 행해졌을 때 얻은 성과들까지 사례가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창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가치라든지 의사소통이 다 나와 있어서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제목 책 그 출판사 이름도요 8.0이에요. 8.0.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책에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래서 13년 연속 와튼스쿨에서 최고 인기 강의여서 학생들이 미리 포인트 사나이즈만 듣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영화 관람은 이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114분이니까 2시간은 좀 안 되지만 그 정도 걸리는 영화입니다. 같이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불 뒤에 꺼주시고요.